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호화폐 길잡이 크립토 코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그거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크립토 코어는요.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뉴스 사이트들 소식을 매일매일 발빠르게 취합합니다. 그래서 단순 전달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까지 좀 깊고 세밀한 분석을 곁들여서 제공하는 채널이에요. 맞습니다. 정보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요. 저희는 신속한 전달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화려한 영상보다는 오디오 콘텐츠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 중이시거나 뭐 다른 일 하시면서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근데 들으시다가 좀 말이 느린가 싶으시면요. 유튜브 설정하시죠. 거기서 재생 속도를 1.2배나 1.5배 이렇게 조절해서 들어보세요. 아마 훨씬 좀 속도감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조절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어제 발표된 미국의 8월 생산자물 지수 PPI 데이터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와, 금리 인하하겠네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커졌는데 네,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근데 이상하게 비트코인은 왜 선뜻 막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그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PPI 데이터, 그 속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이게 연준, 그러니까 페드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체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건지 이걸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분석은 미국 노동통계국 BLS죠. 거기에 공식 PPI 보고서랑 여러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 또 금융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게 막 얽힌 고리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지금 시장 상황이 나한테는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데이터, PPI부터 한번 풀어보죠. 어제 발표된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였나요? 네,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8월 최종 수요 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는 겁니다. 계절 조정을 거친 수치고요. 바로 직전 달 7월에는 이게 0.7%나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와, 0.7% 상승해서 0.1% 하락이면 상당한 반전인데요. 그 하락의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로 서비스 물가 쪽에 0.2%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뭐 상품 물가는 0.1% 소폭 오르긴 했어요. 근데 서비스 쪽 하락폭이 더 컸던 거죠. 서비스 쪽. 여기서 잠깐 그 PPI,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하고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거든요.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 이걸 재는 지표고요. 반면에 CPI는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물건 살 때 내는 돈, 그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PPI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생산 단계에서의 가격 변화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이걸 예측하는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참고로 이번 8월 PPI는 작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2.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내렸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오른세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연간으로는 아직 오름세다. 근데 우리가 물가지표 볼 때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 이런 걸 뺀 근원 PPI, 영어로는 코어 PPI라고 하죠. 그것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건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근원 PPI를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여요. 식품, 에너지, 그리고 무역 서비스까지 제외한 근원 최종 수요 PPI는 8월에 0.3% 상승했습니다. 이게 4개월 연속 오른 거예요. 근원은 올랐군요. 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8월과 비교하면 2.8% 상승했는데 이게 지난 3월에 3.5% 상승한 이후로는 가장 큰 폭의 연간 상승률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PPI는 내렸지만 변동성 큰 것들을 빼고 나니까 그 속 알맹이 근원 물가는 여전히 상승 압력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바로 시장이 마냥 환호하지만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전체적인 물가 둔화 신호는 물론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 근원 물가의 끈적함, 영어로 스티키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높다는 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서비스 물가 하락은 도소매 마진, 특히 그 기계나 차량 도매 마진이 3.9%나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고요. 오, 3.9%면 크네요. 네. 반면에 상품 쪽에서는 담배 제품이 2.3% 오르고 소고기나 가공 가금육, 전력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알루미늄 밀 가공품 같은 가공 중간재 가격은 5.5%나 급등했는데 원유 같은 미 가공 중간재 가격은 2.8% 내렸어요. 그러니까 생산 단계별로도 좀 혼재된 신호들이 나타난 거죠. 유틸리티, 천연가스 같은 것도 또 내렸고요. 와, 정말 복잡한 신호들이 막 섞여 있네요.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예상보다 낮은 PPI 데이터가 나온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연준의 금리 결정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확실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키우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겠죠? 네, 시장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을 더 만들어주니까요. 현재 금융시장은 다가오는 9월 17일 FOMC 회의에서 약 30bp, 그러니까 0.30%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0bp 수준. 구체적인 확률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확신하는지 숫자로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제 9월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25bp, 즉 0.25%포인트 인하 확률이 약 90%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와, 90%요. 네. 반면에 50bp, 0.50%포인트 인하 확률은 한 1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분위기죠.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 데이터도 비슷하게 나오나요? 거긴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많지 않나요? 폴리마켓은 좀 더 공격적입니다. 25bp 인하 확률을 81%, 그리고 50bp 인하 확률은 17%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시장은 대략 한 28.8bp 정도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거의 25bp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라는 꽤 큰 폭의 인하 가능성도 10%에서 17%면 이거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험성 인하라는 말도 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노동통계국 BLS가 과거 고용보고서 수치를 좀 내렸어요. 하향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네? 이런 신호가 나온 거죠. 이게 경기도나 우려를 좀 키우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50bp라는 큰 폭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더드 차터드 같은 투자 원양은 9월에 50bp 인하를 예상하기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 인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리가 주목하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 암호화폐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한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역시 시장의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거죠. 25bp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실질 수익률 하락이랑 달러 약세를 유발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위험 자산에는 긍정적이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1%에서 3% 정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 이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금리 인하 해놓고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만약 금리는 내렸는데 여전히 좀 매파적인 긴축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파월 의장의 입에 또 시장에 한번 출렁해겠군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둘째는 좀 더 과감한 조치, 즉 50bp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더 강력한 부양 신호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한 2%에서 5%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일까요? 만약 시장 참여자들이 이 50bp 인하를 보고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경기 침체 공포가 확 커지면서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긍정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랑 부정적인 경기 둔화 시그널 효과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폭이 기대보다 크지 않거나 심지어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50bp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군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가능성은 낮겠지만요. 셋째는 매파적 서프라이즈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을 완전히 깨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심지어 향후에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는 경우죠. 현재로서는 확률이 매우 낮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거나 하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실질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한 2%에서 5% 정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지난 8월 중순에 비트코인이 막 12만 4천 달러 근처까지 급등했었잖아요. 그것도 결국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영향이 컸었죠. 참 시장이 연준의 실제 결정포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런 힌트, 소위 가이던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금리 결정 숫자 그거 하나보다는 그 결정의 배경 설명이 뭔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SEP 점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점도표나 파월 의정이 노동시장이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이 시장 반응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지금 사상 최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유가도 중동 정세 같은 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다른 자산 시장 움직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결국은 달러 방향성, 실질 수익률의 변화, 그리고 연준의 경제 진단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PPI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렇게 높은데 왜 최근 비트코인은 시원하게 12만 달러를 향해 가지 못하고 계속 11만 달러 초반에서 주춤거리는 걸까요? 올랐다 내렸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재 시장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VALR이라는 거래소의 파잠 에사니 CEO의 지적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9월 금리 인하라는 거의 확질시되는 호재 앞에서도 오히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면서 위험 회피, 그러니까 헤징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호재가 눈앞에 있는데도 오히려 몸을 사린다. 마치 큰 파티가 열릴 거라고 예고됐는데 다들 문 앞에서 혹시 음식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머뭇거리는 모습 같네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시장의 예전처럼 완화 정책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와 하고 낙관론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훨씬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죠. 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다른 데이터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 9월 8일 하루에만 무려 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순유입됐어요. 올해 들어서 하루 최대 규모입니다. 62억 달러. 와, 엄청난 규모네요. 그게 시장 진입을 기다리는 총알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어떤 헤징 자금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딱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AMBC 크립토 같은 분석 매체에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좀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11만 1,000달러 선이 확실한 바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신중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10만 7천 달러에서 11만 3천 달러 이 사이에서 거의 2주 넘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에요. 오히려 알트코인 시장은 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 오는 신호탄일까요? 그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대에서 좀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을 때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변동성이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을 좀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곤 했거든요. 이게 바로 알트코인 시즌이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감지되고 있나요? 데이터 같은 걸로요? 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제공하는 알트코인 시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최근 59까지 오르면서 지난 8월 고점이었던 57을 넘어섰어요. 이 지수가 보통 75를 넘으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으로 보는데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오, 59까지? 네.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들 움직임도 좀 활발합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의 IP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한 위스키 회사가 이걸 재무자산으로 채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10 이상 급등했고요. 멘트 레멘티라는 코인은 15%, 파이스 PYTH는 10% 상승하는 등 좀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또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가격은 오르는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격하고 심리가 따로 노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현재 시장의 또 다른 복잡한 단면입니다. 시장 분석 플랫폼 중에 센티먼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분석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의 전반적인 심리는 오히려 비관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이요? 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다. 이더리움은 3,500달러 아래로 갈 거다. 이런 조정 예상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심리는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허허, 참 알쏭달쏭하네요. 그럼 파생상품 시장 쪽 데이터를 보면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보일까요? 거기엔 좀 더 전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파생상품 시장을 보면 이런 복잡한 심리가 더 잘 드러납니다. 우선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OI, 그러니까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의 총량은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관망세군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 ETH나 솔라나, SOL, HYP 같은 일부 알트코인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2% 이상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펀딩 비율이나 옵션 시장 쪽은 어떤가요? 레버리지가 많이 끼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펀딩 비율, 그러니까 롱, 매수 포지션하고 숏, 매도 포지션 간의 자금 교환 비율인데요. 이건 대부분의 주요 코인에서 0.01% 이상으로 강세 편향, 즉 롱 포지션이 좀 더 우세하다는 걸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불장 때처럼 막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였다, 이런 징후는 아직 뚜렷하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옵션 시장은요? 한편 옵션 시장을 보면 조금 다른 신호가 잡힙니다.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은 5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활발한데요. 데리비트라는 거래소에서는 12월 만기 풋옵션, 그러니까 가격이 특정 시점까지 떨어질 권리가 콜옵션, 상승할 권리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비싸다. 그 말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아래쪽, 하방 위험을 더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심리도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것이 현재 시장의 그 신중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내용의 핵심 요점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논의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상보다 낮게 나온 8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데이터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일각에서는 50bp짜리 보험성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네, 첫 번째. 둘째, 비트코인 가격은 이러한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호재 앞에서도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두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한 시장.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좀 횡보하는 동안 일부 알트코인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잠재적인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 가능성을 좀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변수들은 뭘까요?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들이 있겠죠? 네, 당장 내일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단기적인 시장 향방을 결정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CPI가 내일이군요. 네, 비테닉스라는 거래소 분석가들은 CPI 데이터가 예상대로 좀 만만하게 나온다면 위험자산 전반에 반등 모멘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예상을 웃돌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트코인은 108,800달러, 이더리움은 4,250달러 부근의 지지선이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조언했고요. 지지선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역시 다음 주 FOMC 회의겠군요. 맞습니다. 9월 17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때 단순히 금리 인하폭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함께 발표될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경로 전망, 그 점도표, SAP 다플롯과 노동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 그리고 회의 결과 발표 직후에 미국 국채금리나 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와 그에 따른 시장의 복잡한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주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정보들 속에서 길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PPI 두 나라는 분명히 긍정적인 거시경제 신호에도 불구하고 왜 암호화폐 시장은 이토록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넘어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어떤 규제 불확실성이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또 다른 근본적인 요인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시장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저희 크립토코어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